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특별검사관 트럼프가 2020년 선거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하다 그리고 덴마크와 트럼프, 그린란드를 둘러싼 비공개 협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정치와 법적 공방의 핵심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작성한 보고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소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째, 사건 개요. 특별검사 잭 스미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스미스는 트럼프를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5년 1월 14일 새벽에 발표되었으며 총 174페이지에 달합니다. 둘째, 왜 기소가 어려웠을까? 스미스는 트럼프가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기 때문에 법무부 정책상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재판이 열리지 않았지만 법치주의를 위해 싸웠다며 자신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셋째, 보고서의 주요 내용. 보고서는 트럼프가 선거 패배 후 부정선거 주장을 퍼뜨리며 주 관리들과 당시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를 압박한 정황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2021년 1월 6일 국회 의사당 공격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스미스는 트럼프를 범죄적 공모의 수장으로 묘사하며 그를 유일한 기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넷째, 트럼프의 반응.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는 스미스를 무능한 검사라고 비난하며 보고서의 내용이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기소가 자신의 이선 출마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법적 논란과 정치적 여파. 스미스의 보고서는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파장도 컸습니다. 트럼프는 만약 대통령에 재선된다면 스미스를 2초 안에 해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스미스는 자신의 임무가 선거와 무관하게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섯째, 결론 및 마무리.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스미스와 트럼프 간의 법적 공방은 단순한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검사 잭 스미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공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흥미로운 국제 이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덴마크와 미국, 그리고 그린란드를 둘러싼 논란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덴마크와의 비공식 협상 채널이 열렸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째, 사건 개요. 덴마크와 트럼프 간 비공식 협상. 덴마크 정부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팀에 비공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린란드와 관련된 군사 및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다만 섬을 판매하는 거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협상은 트럼프가 과거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작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덴마크는 공개적인 갈등을 피하고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둘째, 트럼프의 독특한 외교 방식. 트럼프는 기존 외교 방식과 달리 동맹국들을 강하게 압박하거나 때로는 협박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린란드와 관련해 덴마크가 섬을 포기하지 않으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죠. 심지어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강경한 접근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왜 그린란드가 중요한가?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집착한 이유는 단순히 영토 확장 때문만은 아닙니다. 첫째, 그린란드는 북극 지역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지역에는 히토류와 같은 중요한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히토류는 배터리와 미래 산업의 필수적인 원자재인데 중국이 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이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적 입지를 확보하려 합니다. 넷째, 덴마크의 대응과 군사 협력 제한. 덴마크는 이미 미국과 그린란드 방어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군은 그린란드 북쪽에 있는 P2P 공군 기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지는 미국의 탄도,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의 일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이번 협상을 통해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북극 패키지를 통해 드론, 레이더, 위성 등을 활용한 방어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그린란드 주민들의 입장.
그린란드 총리 무테에게 되는 그린란드 주민들은 미국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자원의 상업적 개발에는 열려 있지만 섬 자체를 판매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어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미국의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향후 전망. 덴마크가 제안한 협력 방안이 트럼프와 그의 팀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파격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켰지만 그 결과 실제로 중요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그린란드는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인 만큼 덴마크와 미국 간의 협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덴마크와 미국 간의 그린란드를 둘러싼 비공식 협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영토 논쟁을 넘어 국제 정치와 안보, 자원 경쟁에 얽힌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덴마크의 제안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트럼프의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